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제가 건강보험, 국민건강보험이죠.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, 본 제 건강검진 결과조회. 저는 건강검진 결과조회에 들어가 보면요. 검진 결과가 없습니다. 아예. 왜냐하면 저는 2002년 이후 제가 2002년도에는 8월 달에 중국에 한 주 동안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탈이 났어요. 배탈.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 맹장염에 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그 이후로는 저는 건강검진을 한 적이 없어요. 정기검진이 2년마다 있죠. 요 위쪽에 보시면은 좀 여기 2020년도에 딱 한 건이 있어요. 여기 뭐냐면은 이때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어, 제 몸을 한번 체크한 요 기록이 딱 남아 있고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. 이 이쪽에 이거는 뭐냐면요. 제 나이대, 연령대 평균 1년에 병원 외래 진료받는 횟수예요. 대한민국 평균은 17인데 제 나이대는 25.6, 25.4, 26.8.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1년에 26분, 7번 가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간 거예요, 사실. 한 번도 안 간 거예요.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안 가느냐면요. 사실 저는 건강에 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제가 무턱대어 놓고 병원에 안 가고 이건 아니죠. 그건 아주 뭐랄까, 무식한 행동이잖아요. 근데 공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 몸에 관해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제가 늘 공부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계속 몸을 턴하고 있죠. 그 덕분에 병원에 가지 않고 있는 거고 이런 이제 교통사고가 추돌 사고가 났으니까 병원에 몸을 체크하러 가본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이란 거는요. 평상시에 관리만 충분히 하면요. 사실은 병원 갈 일이 없어요. 그리고 약을 먹을 일도 없어요.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. 사실.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백신 맞아본 적이 없어요.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있으면 저는 소금부터 먹어버리죠. 물론 저도 어떤 뭐 낙마사고라든지 그죠? 또 교통사고 이런 응급 상황이 나면은 당장 몸을 체크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. 그 외에는 평상시에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, 교통사고, 무슨 등산하다가 넘어져서 사고, 뭐 운동하다가 뭐 골절상 이런 거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어, 접합수술이나 또 뭐 이렇게 해야 되죠.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생활, 먹는 거, 식생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는요. 그 식생활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유일한 정답인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전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. 어, 아까 이쪽에서 보셨듯이 제 동년배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26번, 7번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?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 먹고 그다음에 이 생활하고 이쪽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이런 식생활 쪽의 문제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 고치기가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.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쪽에 나쁘게 만들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는 거죠. 지금 한 서너 가지 제가 최근 언론에 난 기사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작년 12월 28일이네요. 28일. 예. 그리고 1월 3일 날 갑상선 암에 관한 기사가 났었어요. 어,
한 10년쯤 전에 이 갑상선 암이 이 발병률이 우리나라에서 1위였어요. 한 1, 2년 동안. 여기 아래 나오네요. 10년 전에 갑상선 암 폭증 문제. 그래서 이때 이 원인이 뭘까 해서 과잉 진료다 아니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. 근데 또다시 한국인이 2021년 이제 재작년이죠. 작년, 재작년, 예, 갑상선 암이 가장 많이 진단받았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대장암, 폐암 1순위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갑상선 암이 진단을 많이 받을까? 그 이유는요. 사실은 과잉 진단이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. 이 갑상선이 선에 문제가 올 때 초기에 우리가 병원에 진단받을 때는 이게 기능 항진, 기능 저하, 항진증 저하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죠.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다는 말은 뭐죠? 갑상선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죠.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우리가 내어야 될 일이 생기면요. 갑상선이 계속 작동한다는 거예요. 에너지를 많이 받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? 유무형의 스트레스죠.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, 또 어떤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들어온 것도 스트레스, 직장에서 스트레스, 뭐 기타 등등. 이게 굉장히 많죠. 많은 만큼 갑상선은 늘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필요했을 때 오는 초기 증상이 항진이에요. 그래서 항진 현상이 계속되다가 더 이상 갑상선 기능이 이제 그 감당을 못하면은 저하로 떨어지는 거죠. 이게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왔다 갔다 할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먼저 될지 저하가 먼저 될지 그건 알 수 없대요. 어쨌든 항진 저하를 반복하다가 이게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암이 되는 거죠. 근데 문제는 갑상선 암은 암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사망률이에요. 굉장히 낮아요. 오히려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. 그래서 우리가 고려대학교 안영식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. 안영식.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정도의 갑상선 암 환자가 사망률이 어떻냐를 조사해 보니까요. 갑상선 암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. 이런 통계가 이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. 결론이 뭐냐면요. 갑상선 암은 원인은 스트레스다.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면요. 염증, 암 이것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몸의 암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.